네, 안녕하세요. 네, 다리비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4월 7일 5시 월요일 5시 이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지난주까지 좀 쌀쌀하다가 많이 이제 좀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해지고 주말에도 토요일 날 비가 좀 왔죠. 비가 오고 어제부터는 날씨가 좀 풀리더니 오늘은 굉장히 완연한 이제 봄날인 것 같습니다. 봄날이고 벚꽃도 이제 많이 폈더라고요. 길 다니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는 약간 그 파란 빛들이 좀 파란 이제 꽃망울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거의 벚꽃들도 많이 피고 길들이 많이 예쁘더라고요. 예뻐서 이제 꽃 구경도 하고 인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인제 따뜻해져서 활동들 많이 하실 텐데요. 하실 때 또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가 몸살 나거나 혹은 근육통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제 좀 야외 활동들 좀 늘리시길 좀 바랄게요. 왜냐하면 요맘때 인제 환절기 때 인제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때가 제일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좀 날씨가 또 추웠다가 또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이렇게 인제 온도 변화도 크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뭐 약간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흥미로운 주제죠. 흥미로운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저희 인제 4월 2 일자 뉴스에 Y존 필러 시술 후에 사망한 사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하고, 왜냐면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좀 흥미롭잖아요. 흥미로워서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시술 후에 필러 시술 후에 Y존 필러 시술 후에 30대 여성이 2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부검을 한 결과 이 색전증, 특히 인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이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2025년 최신 이 대한 법의학 저널에 실린 이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읽어 봤는데 제가 이전에 인제 폐색전증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폐색전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데 요즘 빈도도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필러 시술 같은 이 뭐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어 외부 물질로 인해서 색전증이 생긴 경우가 드물긴 하거든요. 드물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온 이제 두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인제 제가 쪼끔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러 시술들 많이 하잖아요. 필러 시술. 뭐 미용 시술 때문에 필러 시술도 많이 합니다. 뭐 얼굴 많이 하죠. 뭐 코부터 이마 뭐 다양한데 필러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볼륨감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뭐 수분 탄력을 위해서도 뭐 필러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인제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음부, 그러니까 외음부 쪽에 혹은 질 쪽에 이렇게 필러 시술을 하는 인제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은 후에 사망한 두 분의 환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색전증이나 이 폐색전증 이런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들을 보면 젊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두 케이스는 30대 여성분이셨어요.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3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일곱 그러니까 7 개월 동안 총 40 밀리리터 정도의 필러를 한 4 차례 정도 걸쳐서 질 부위에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인제 마지막 시술이었겠죠. 이게 마지막 시술 후에 귀가 도중에 이 가슴 심기항진, 두근거리는 증상과 현기증이 겪다가 의식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인제 이송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마 인제 심정지나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응급실에서 기관사건이나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전신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원 10일 만에 사망한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환자는 35세 여성분이셨거든요. 이분도 음부 부위에 필러를 인제 시술을 받았는데 이분은 쪼끔 더 빨리 사망했습니다. 4분 만에 심장마비가 발생해서 사망했다.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 저산소성 뇌손상 그리고 폐렴 등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손상을 인제 발생하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두 환자분의 이제 부검 소견을 보니까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질 부위에 대량의 혈전이 있었는데 또 하나가 인제 폐 부분에 우열이 있었다. 그 말은 폐가 제대로 이제 혈관이 혈류가 흐르지 제대로 못하면서 그 부위에 폐가 인제 혈액이 고인 거죠. 고이면서 우열 현상이 있었다. 아마 이게 인제 필러가 날아가면서 폐동맥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35세 여성 이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도 질 점막 그리고 근육층 일부에서 필러로 인한 색전증 그러니까 필러가 그 혈관을 막은 흔적이 보였고 또 하나가 폐혈관도 막은 흔적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혈전성 폐색전증이 발생해서 사망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흔한 경우도 아니고요. 저희도 뭐 필러 시술들이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면 잘 못하겠죠. 그런데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지만 어 요즘 이제 음부 쪽에 생식기 주변에 이렇게 필러를 하다가 사망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외음부나 이런 생식기 주변에 필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쪼끔 리스키한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들은 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식기 주변에는 특히나 이 혈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림프관이나 이런 우리 순환기 계통에 여러 이제 기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필러가 들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미용적인 방 인제 시술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위험성을 가지고 한다는 게 쪼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도 아마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뭐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필러 후에 발생하는 이런 색전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할까? 어떻게 그러면 왜 사망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은 질문들 보면서 대화를 쪼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님 안녕하세요. 질이 아니더라도 코나 입술 필러 맞다가도 그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느 부위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용량 그러니까 저용량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치명적으로 저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외음부나 이런 생식기에 이 필러가 들어갈 때는 코나 뭐 입술 필러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양이 좀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에 혈류가 얼만큼 많이 있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식기 주변에는 혈관 분포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이렉트로 동맥에도 주입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직 손상이 생기면서 또 2차 또 손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코나 입술 필러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러들이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어 우리 인제 생체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짠돌이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비슷해요.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가요?"라고 하시는데 골반 필러도 넣잖아요. 골반 필러도 위험도가 높을 것 같네요.
귀 필러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필러 자체가 굉장히 좀 뭐 아주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 퍼센티지는 위험도 자체는 필러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폐색정증 같은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발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케이스 레포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골반 필러 자체는 그 주변에 사실 근육 위쪽에 보통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폐색전증을 일으킬 큰 혈관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고, 보통 저희가 뭐 사실 다른 주사액을 해도 비슷하지만 혈관을 혹은 혈관이 혈류가 있는 곳에 저희가 저런 물질들을 넣는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다시 쪼끔 아스피레이션 하면서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뭐 귀 필러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필러를 하든 어떤 시술 뭐 다른 시술을 하더라도 그 약제가 혈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약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를 초기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들어갔다, 혈관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도가 좀 클 수가 있죠. 저희는 이제 혈관에다가 뭐 정맥류 시술이나 이런 시술을 혹은 혈관 시술을 할 때는 혈관에다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혹은 글루 같은 접착 물질을 또 주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혈관 안쪽에 저희가 약물을 주입할 때는 약물이 주입되는 정도 혹은 그 약물이 주입하고 나서 그 주입해서는 안 되는 부위에 그 약물이 들어갔는지 혹은 어떻게 됐는지 혹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날아갔는지 날아갈 위험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생각하지 않고 시술을 하다 보면 특히나 혈관에다 직접 넣지 않고 뭐 점막이나 혹은 뭐 피부 밑에다가 넣는 경우에는 어 '당연히 혈관이 건드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술하다가 '혈관 속에 주입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잔돌이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이스 라떼 님께서 말씀하신 게 "커뮤니티에서 질 필러를 홍보 많이 한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질 필러에 대해서 좀 인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압력을 쪼끔 주면서 인제 필러를 넣다 보면 혈관으로 쪼끔 새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질 주변에 약간 섬유 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그렇게 단단한 조직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혈관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려해서 금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제 저는 이제 혈관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쪼끔 걱정이 되지만 뭐 우리나라 뭐 이 미용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또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제 색전술이 생기는 그러니까 폐색전증이나 이런 색전들이 생기는 인제 이유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혈전이거든요. 혈전 때문에 피떡이 지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는 뭐 지방색전, 그러니까 지방이 막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색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지방 흡입을 하다가 혹은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혹은 수술 후에 생기는 인제 그런 색전증이 보통 지방색전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관절 수술, 고관절 수술 이런 수술하다가 혹은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공기색전은 다량의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 외가 인제 비혈전성 뭐 필러 색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걱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는 해야 된다. 특히나 혈관이 많이 발전된 부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큐 상천의 세상님.
네. 필러 잘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찾나요? 그러니까 뭐든 많이 하는 병원이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 인제 외과 선생님들 인제 말로는 똥손도 많이 하면 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똥손들 저희가 인제 금손 뭐 똥손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좋다."라고 뭐 "손이 좋다. 손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손이 안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자전거든 뭐 운동이든 초기에는 아주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지나고 많이 타고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하는 병원이 일반적으로 잘하는 병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됐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은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잘하는데 네 케이스가 많은 인제 병원들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인제 운전도 비슷하잖아요. 운전도 어 적당히 익숙해질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익숙하신데 또 너무 또 바쁘게 하시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에 인제 저렇게 미세하게 섬세한 부분들 혈액으로 들어갔는지 혈관으로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하시면서 약간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오래 하시는 선생님들 인제 그러니까 오래된 선생님들 케이스가 많은 선생님들이 좀 잘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크레모나니 TV 님 네. 좀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스컬트라 뭐 주베룩 볼륨 같은 시술도 안전한가요? 얼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필러를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하지 않아서 필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인제 지금 어 생식기에 지금 뭐 질성영애 할 때 쓰는 필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필러들이 존재하죠. 뭐 보통 뭐 이렇게 스컬트라, 주베룩 같은 것들이 이제 약간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필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서 필러 인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외음부에 저런 인제 스컬트라 주베룩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는 많이 하죠. 얼굴에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쪼끔 하긴 하는데 보통 지금과 같은 어 질성형에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외음부에 하는 필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이 많고요. 네 히알루론산의 장점이 이게 녹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장점이긴 해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런 인제 스컬트라나 뭐 주베룩 같은 게 인제 콜라겐 생성을 좀 도와준다라고 해서 뭐 저런 부분들도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이것들이 좀 걱정되는 게 혈관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필러 시술은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인제 저희 혈관 시술이기 때문에 혈관 시술만 좀 하고 있고요. 필러 시술은 안 하는데 뭐 관심은 있을 수 있죠. 관심은 있고 어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긴 했습니다. 제가 인제 오늘 이제 가져온 이유가 폐색전증이잖아요. 특히나 혈관이 많은 부위에는 어떤 시술을 하든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 미용 시술들을 많이 발전했잖아요. 뭐 리프팅 굉장히 좀 좋아하죠. 뭐 실리프팅부터 여러 리프팅 그리고 저희가 인제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뭐 누구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미에 대한 욕구는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미용 시술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필러 시술들도 최근에 점점점 늘고 있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시술들도 약간 유행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에는 뭐 얼굴 어느 부위를 또 필러를 또 많이 주입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위에는 좀 많이 하지 않고 또 요즘은 뭐 다른 부위에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혈관이 많은 부위는 좀 주의를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코를 할 때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 주변에 혈관들이 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코 필러를 하다가 그러니까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뭐 실명하는 케이스가 케이스 리포트로 또 보고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혈관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된 주위에는 어떤 시술이든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인제 그 의미에서 생식기 주변도 쪼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식기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자궁도 있고 뭐 질도 있고 주변에 림프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쪽에 이 질을 질 동맥이나 혹은 자궁 주변의 동맥이나 이 음부 주변의 동맥이나 이런 동맥부터 해서 정맥들까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골반 주변에 굉장히 다량의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정맥혈관들이 가득 주변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필러랄지 혹은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색전증, 폐색전증 위험도를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특히나 인제 제왕절개 같이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 어 그 색전증 걱정을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부정맥 혈전증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궁 주변에 혹은 골반 주변에 그물망처럼 혈관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색전이 생겼을 때 그 사이로 색전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 주변에 있는 그런 그물망 같은 정맥을 지나서 자궁 정맥, 이게 안쪽에 있는 장골 정맥을 지나서 이제 복부에 있는 하대 정맥 그리고 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은 이 심방이라고 심장 안쪽에 벽 사이에 구멍이 없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구멍이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태아일 때 미세한 구멍이 있었어요. 심방이라고 하는 난원경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멍이 제대로 막히지 않고 얇은 막 형태로 쪼끔 열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성인이 된 경우에도 한 25에서 30% 정도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틈 사이로 만약에 필러랄지 혹은 공기랄지 혹은 미세한 이런 이제 혈전이라는 것들이 날아가다 보면 이게 다이렉트로 뇌로 갈 수도 있고 팔다리 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뇌로 날아가게 되면 뇌졸중을 또 그러니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색전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머리나 팔다리로 날아가서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필러를 주입할 때 보면 주사기로 요렇게 압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주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혈관 안쪽을 인제 혈관에 주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주입하다 보면 강한 인제 압력으로 정맥이나 혹은 이 동맥이나 혹은 정맥 그 결합 인제 문합되어 있는 부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쪽으로 쭉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색전증, 폐색전증이 생겨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15분 이내에 보통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인제 보통 경험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맥류 환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경화 치료라는 걸 합니다. 주사 치료라는 걸 하는데 그 경화제를 주입하는 게 저희가 다이렉트로 혈관 안쪽에 약물을 좀 주입하게 되거든요. 약물을 주입하는데 약물을 그냥 액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거품 형태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품 형태로 주입해서 우리가 다리잖아요. 무릎 아래쪽부터 뭐 허벅지도 하지만 무릎 아래쪽에 저희가 늘어난 혈관이나 이런 데 주사기에 그런 거품 형태의 약재를 만들어서 주입을 다이렉트로 하죠. 그래서 그 약재가 요렇게 퍼져나가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 거품 형태들이 어 저희가 보통 말하는 폐색전증을 일으키진 않지만 약간의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는 한 15분 이내에 나타나고요. 이 양이 많은 경우에는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죠. 지금 아까 인제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가 시술하고 나서 4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량의 이 색전이 이런 필러 같은 것들이 다량으로 지나가게 되면 실제 혈류량이 많은
이제 하대 정맥까지 빨리 지나간다 그러면 안에 폐동맥까지 막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막을 시간은 한 4분 이내까지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4분 이내에 다량의 이 색전 덩어리 필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때 초기에 처치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동맥이 막히게 되면 일단은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심장 기능까지 떨어지면서 저렇게 심정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심정지에 대한 인제 조치가 좀 빨리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처를 쪼끔 잘해야 될 것 같죠. 네. 실제로 다량의 색전이 생기게 되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폐가 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 이제 정맥에 있는 정맥에 인제 산소가 부족한 곳에 산소를 이렇게 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기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순환을 쪼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심장의 압력도 높아지면서 폐동맥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혈류림이 안 좋아지면서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의 압력들이 받는 부하도 늘어나면서 심부전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크레모나 TV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폐색전증이 생기면 병원에 바로 주사 가서 주사를 맞으면 살 수 있나요? "필러 맞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 텐데요."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증상이 미비하고,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조기에 심장 기능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예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폐색전증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폐동맥, 주혈관이 막히게 되면 제가 심한 경우는 그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영구적으로 이제 그 폐 조직의 괴사나 이 조직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썩게 되죠. 우럴 때문에 썩게 되면 살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혈전 같은 경우들을 뭐 녹이는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 그 녹이는 게 소량일 때는 녹일 수 있겠지만 폐동맥이 굉장히 크죠. 큰 사이로 그런 색전들이 날아가서 막아 버리면 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필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혈전 같은 경우는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면 되겠지만 필러 같은 경우가 필러에 직접 뭐 히아루론다제 같은 약재로 녹일 수 있겠지만 그걸 전신에 쓸 수는 없잖아요. 전신에 쓸 수 없고 국수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말초로 필러들이 날아가서 다 막아 놓으면 어떻게 사실 그 자체들을 녹일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존적 치료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산소증이 생기고 이 혈류 압력 때문에 심장 기능도 계속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전신에 펌프 돌리잖아요. 에크모라고 하는 그런 펌프들을 좀 돌려서 생명을 좀 유지하고, 거기에 이제 뭐 우리 호흡이나 이런 산소나 이런 것들은 뭐 기관사관이나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유지하면서 기다려 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큐상천의 세상님께서 "안 맞을래요?"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맞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이게 굉장히 제가 계속 앞에도 말씀드리지만 드뭅니다. 드물지만 생기면 또 치명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부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수록, 치명적인 부작용일수록 일반적으로 드물죠. 왜냐하면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면 그 시술은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드문 시술이기 때문에 크게 사실 뭐 금지를 하진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통 이런 외음부 필러 같은 경우는 서양의 주요 학회,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주요 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의학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 많이들 이제 그러니까 권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걸 또 제가 인제 외음부 이제 음부 필러를 하는 이유들을 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돼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랬더니 뭐 미용적인 목적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안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출산하거나 혹은 노화되게 되면 그런 부위에 약간 탄력이나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들 때문에 시행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뭐 비대칭이나 뭐 이런 혹은 이제 노화 개선 측면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인제 이거 자체가 인제 히알루론산을 주로 쓴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히알루론산 자체가 수분 유지력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인제 얼굴에도 히알루론산 주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약재들도 많이 있죠. 뭐 수분 때문에 하는 시술도 많잖아요. 뭐 여러 시술들 제가 제품 이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분 유지력 때문에 뭐 질 건조가 있다든지 이런 데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 이제 주장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도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압박을 좀 주면, 이게 필러가 들어가서 압박을 해 주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인제 요실금이 있어서 문제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인제 이게 어 증상이 초기에 이게 약재가 혈관으로 들어가도 증상이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량으로 들어갔던 것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인제 혈관 시술할 때 글루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액상이든 이제 거품으로 만든 경화제 같은 거를 혈관에 주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혈류량이 많은 하대 정맥이나 이쪽에 그런 글루라든지 혹은 글루가 들어가면 쪼끔 문제겠지만 혹은 일반적으로 인제 액상 경화제나 혹은 거품으로 만든 경화제나 이런 약재가 들어갔을 때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혈류량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마 필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러 자체에 이런 실리콘 같은 외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량으로 들어간 것들은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다량으로 들어갔을 때가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런 이제 외음부의 생식기에 이제 혈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주 인제 이런 약재들을 쓰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인제 첫 번째 문제가 뭐 색전증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괴사 같은 혈관을 막았을 때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동맥이나 이런 미세한 혈관들에 우리가 혈류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맥이나 작은 모세혈관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필러나 이런 다른 뭐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약간 뭐 큰 혈전처럼 부풀어 오르고 뭔가 멍이 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혈관 안에 필러가 막아서 생기는 괴사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인제 감염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쪼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뭐 폐혈증이 생기고, 사실 우리가 폐색전증이나 뭐 혹은 심정지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결국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2 차적으로 생기는 폐렴이랄지 폐혈증이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램이 정해져 있는 소량 대량은 그램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다고 약간 그 기준을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혈관 안에 지금 딱 기준이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불남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질문을 주시지만 그 용량을 인제 딱 말씀드리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미세하게 한 1 밀리, 2 밀리씩 쪼끔씩 주입되는 거는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뭐 10 밀리 정도 혹은 5 밀리도 그렇죠. 5 밀리 정도 되는 게 혈류로 그냥 타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다가
이게 가면서 희석되면서 쪼끔 약간 묽어지면서 작은 가지들을 막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도 우리 TIA라고 그래서 작은 미세하게 뇌혈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허혈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경우, 작은 혈관을 막는 경우는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폐색전증도 비슷하죠. 근데 이게 덩어리지거나 혹은 큰 주혈관을 막게 되면 고거는 인제 큰 인제 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고혈당으로, 예, 지연 머쩌 님께서 인제 또 질문 주셨는데요. "고혈당으로 망가진 혈관을 되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진행이 많이 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죠. 근데 진행이 일부 초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안에 내막이 상처가 있고 거기 염증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혈관 자체가 좀 변성이 생기는데, 이게 변성이 많이 진행돼서 아주 칼슘도 침착하고 아예 좁아져 있는 상태다 혹은 막혔다라고 하면 그냥 돌리기는 어렵죠. 근데 인제 이게 진행이 초기에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염증들을 가라앉히고 콜레스테롤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약재들을 쓰고 치료하게 되면 그만큼 좀 도움이 된다라고,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영두 님 질문을 쪼끔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제 남편은 20년 전에 다리가 퉁퉁 붓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 폐동맥이 막혀서 폐색전증에 응급수술을 했다고 하십니다. 폐동맥에 필터가 삽입된 상태고요. 제 남편처럼 "폐동맥에 삽입된 필터는 영구적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필터를 삽입했나요? 지금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필터를 저희가 삽입하는 데는 우리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이 복부에 있는 주정맥에 필터를 좀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삽입하는 이유는 다리 쪽에 저렇게 심부정맥 혈전이 생기면 그런 혈전 찌꺼기들이 요렇게 이제 다리에서부터 타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혈전을 쪼끔 걸러 주기 위해서 필터를 복부 혈관에다가 필터를 삽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삽입하고 나서 이걸 영구 유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혈전이 없어지고 다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하면 제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폐혈관에 필터를 삽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폐동맥에는 필터를 보통 삽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터는 보통은 복부에 넣었을 거고 아마 괜찮아졌으면 이렇게 제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터 자체가 약간 날카롭기도 하고 그물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뚫고 나오거나 이 혈관 자체를 또 영구적으로 쓰면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제거를 해야 되고요. 간혹 이 다리 쪽에 이제 혈관, 뭐 장골동맥이나 이 혈관에 혈전이 심한 경우에는 그쪽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스텐트가. 왜냐하면 혈전이 너무 많고 혈관이 뭐 약간 막히거나 좁아져 있는 상태다, 이 정맥 상태가 혹은 동맥에 눌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 부위에는 혈전을 그러니까 인제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물망을 넣어서 그쪽으로 혈류가 갈 수 있게 딱 잡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맥에는 스텐트도 잘 삽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약간 변형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딱 유지가 잘 안 되고 약간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잘 활용은 하진 않지만 스텐트는 좀 삽입할 수 있어요. 아마 필터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건데 지금 아마 그 부분을 쪼끔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의학도서관님, 우리나라에서 음부 필러를 맞고 2명이 사망한 사례가 국내 학회지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는데 음부 필러는 어떤 시술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정말 성감을 올려주는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인제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인제 정리한 이 두 케이스를 소개를 한 겁니다. 국내에 인제 우리 법의학 저널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이 음부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제 미용적인 부분들 혹은 기능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인제 뭐 성감대 부분도 있습니다. 성감대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인제 이번에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고 젊은 환자가 그렇게 사망을 해서 이번에 케이스 리포트하기 위해서 두 분을 부검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신 것 같고요. 실제 뭐 환자 수는 뭐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아마 인제 이번에 두 명의 이 사망 환자에 대해서 이제 부검해서 학회에 인제 나타내 주신 것 같고요. 음부 필러는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한다고 아까도 인제 말씀드렸는데요. 뭐 기능적인 부분들 혹은 약간 미용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때문에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님 앞부분을 좀 못 들으셔서 그럴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음부 주변이 특히 위험한 건가요? 필러가 여러 주위에 많이 쓰이는데 특히 위험한 부위가 따로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들은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압이라고 하는 게 압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러를 주입하는 게 강하게 우리 필러를 주사기로 이렇게 쭉 쏴 주고 나오거든요. 쭉 쏴 주고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좀 큰 압력으로 높은 압력으로 이 필러를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혈관이 약해지거나 혹은 점막하에 또 피부 밑에 어 인제 혈관들이 많이 발전된 부위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인제 미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혈관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필러가 혈관을 들어가서 중요한 장기들을 혹은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를 인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인제 코 같은 경우는 코 안쪽 주변에 이런 혈관들이 많아서 안구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혈관을 막는다고 해서 위험하다라고 좀 얘기도 해요. 근데 뭐 코 필러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드물다는 건 맞아요. 드물다고는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위를 하실 때는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위험도가 있지만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통 얘기해 주시긴 할 겁니다. 네. 기분 좋은 하루님 필러 외에도 색전증을 유발하는 시술이나 약물들이 있을까요? 요즘 보톡스나 뭐 필러부터 별거 다 있더라고요. 턱 밑살 제거해 주는 약물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혈전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나 뭐 지방, 공기들도 있고요. 약물들은 그러니까 그거 외에 어떤 것이든 혈관통에 들어가게 되면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요. 필러 같이 약간 어 혈액 안에서 녹지 않은 제품들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외부에 인제 주입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보톡스가 혈관 안에 들어가면 또 그것도 좀 큰 문제겠죠. 근데 보통은 희석해서 보톡스도 놓기 때문에 혈관 안에 좀 주입되더라도 대부분은 문제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희석하고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통 문제되지 않지만 다량으로 뭐 몇 cc가 다량으로 한꺼번에 주입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영도 님이 인제 지금 남편분이 그 예전에 신부정맥 혈전증 때문에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시술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렐토 같은 혈전 약들도 보통 길게 복용하지 않아요. 보통 한 6 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일반적으로 혈전이 다 녹으면 끊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쓰고 계실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크다고 해서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정확히 인제 의료 기록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진 않 뭐 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혈전이 있는 경우는 자렐토 같은 혈전 용해제를 한 6 개월 정도 쓰게 되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혈전이 녹았다라고 하면 빨리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제가 인제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경과고요. 아마 오영도 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실 은따 님 유튜브에 의사가 얘기하길 맞는 하길래 맞는 상식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 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을 자주 하면 혈전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부분 6 시간 정도는 앉아 있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당연히 혈전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혈류가 정체된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혈액이 정체되면 결국에는 뭐 염증 반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들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생기게 되면 혈전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우리 몸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인제 만성화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혈전들이 실제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인제 "6 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왜 잘 안 생기냐?"라고 하면
우리 몸에 약간 방어 기전 때문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6 시간 앉아 있다라고 해도 다리도 움직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화장실도 가고 식사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제 일할 때 6 시간을 하루 종일 6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인제 혈전 얘기입니다. 혈전 얘기고 그 혈전 "내 폐색전증의 원인이 주로 제가 혈전이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지 마라.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 계속 움직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원인이 제가 이전에 이제 임산부 관리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모분들 제가 인제 아내가 임산하고 인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니까 "혈전 관리 되게 중요하다. 폐색전증이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빨리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혹은 이제 증상이 생기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폐색전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제 생길 수 있는 과정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문 색전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드문 색전증입니다. 비혈전성 이런 필러 같은 이런 약물로 인한 색전증에 대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 드리고 싶었고요. 예방하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방하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게 폐색전증이 생기게 되면 다른 약제들 뭐 이 혈전 이런 것들은 녹일 수 있어서 약간 가역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러 같은 경우는 딱 그 약물 같은 경우들이 딱 막으면 그 조직에 약간 비가역적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걸 어떻게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치료를 뭐 이제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네. 지연 멋져님. 이번에 폐색전증으로 입원해서 당뇨도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응고제 복용 그러니까 자렐토 그러니까 혈전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제거든요. 약에 의해서 위장관 출혈이나 혈관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데 위장 튼튼하게 하는 건 양배추 자주 먹게 하고 그러니까 양배추 굉장히 좀 위장 보호에 좀 좋다고 해서 그런 약제도 먹고 혈관 튼튼하게 혈관 보호층 손상 내고 회복하려면 뭘 신경 써서 먹어야 할까요?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방법 부탁드려요 하는데요. 저는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애가 운동하고 걸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제 운동하고 활동을 해 주시고 계속 움직여 주시면 혈당도 조절이 될 거고요. 안에 혈전이 쌓일 일도 별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저런 혈전약들을 빨리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드실 때는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딱 정해진 약만 드시고요. 뭐 위장약도 좋고 근데 저기에 인제 진통제 같은 위장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드시고요.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혈관 강화든 어떤 것이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잘 드시고요. 운동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떤 시술이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경미하다라고 하면 뭐 괜찮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꼭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위험도가 높은 시술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쪼끔 들으시고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용 시술 뭐 굉장히 좀 간단하고 많이들 하시지만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내 혈관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위험하지 않은 부위는 해도 되니까요. 위험하지 않은 부위에는 해도 되는데 위험한 부위는 쪼끔은 고민하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